초점이 정확히 잘 안 맞진 않는데 삐져진 것 같은데 그냥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대성 오늘 승관이가 백신 맞고 못 나와서 촬영 급하게 큰 버전이니까 소리가 좀 올릴 수도 있는데 이해합시다. 자, 21번 좀 많이 틀렸는데 저번 모의고사 때 보면 자 우리가 정보를 취합한다고 그랬죠? 정보를 어떻게 끌어내는지 봐봅시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머릿속은 이해가 됐는데 막상 모르는 단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정보를 끌어낼지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연습하면 이게 느립니다. 근데 글을 읽을 때 무조건 앞에서부터 읽어요. 무조건 앞에서부터 읽어요. 아니 무조건 일단 앞에서부터 읽는 게 좋죠. 맨 뒤에서부터 읽어요. 왜냐면 사람에 따라서 그건 자기 요령이야. 선생님은 근데 맨 뒤에서부터 읽는 거는 국어 읽을 때 국어 예를 들어서 국어의 문제 풀 때 나는 맨 뒤에서부터 있습니다만 그럼 맨 뒤에부터 가야지. 그 사람 그게 익숙하면. 국어 비문학 문제 있죠? 네, 비문학 문제. 그럼 찬민이는 어떻게 하는데? 저는 그냥 그 밑줄 친 거 주변으로 읽고 밑줄 친 거를 추측해서 줬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풀 수 있으면 능력자지. 그렇게 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읽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 불확실하잖아. 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방법을 권유할 수는 없다고. 왜냐면 그렇게 되면 점수가 나올 때는 자기한테 맞는 지문이 나오면 잘 나오는데 자기한테 맞지 않은 지문이 나오면 점수가 확 등급 차이 커. 이게 10점 차이가 10점 정도가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 기본적인 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여기를 전체적으로 읽을 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거 전체 읽기 전에도 그것만 가지고서 힌트를 받아서 풀었잖아. 근데 여기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가면 훨씬 더 풀 수 있는 게 요령이 많아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그거를 특화시키기보다는 선생님은 그걸 특화시키기보다는 어떻게 된다? 이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게 있고 안 풀리는 게 있는데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이거를 다 했니? 이것만 위해서 여기 정보만 하지? 라고 해서 하셨다면 그 선생님이 준비한 지문이 그렇게 해서 풀리는 지문을 많이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풀린 것도 많거든. 그러면 그거 읽기 시작해서 답이 안 나와? 조금 더 읽고 답이 안 나와? 조금 더 읽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읽는 버릇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는 좀 서근서근 넘어가는 거지. 그러다가 여기 서근서근 넘어가다가 어디 밑줄 쳐 있지? 밑줄이 또 웨스턴 저기 들어가 있죠. 여기 밑줄 쳐 있죠. 여기쯤 갈 때 요 주변으로 갈 때 조금 더 열심히 보는 거죠.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첫 페이지는 가볍게 넘어가고 그다음 그 이쪽 페이지 밑줄 친 부분이 있는 그 페이지부터 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만약 자기 스타일이거나 그냥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처음에 볼 것도 없죠. 이때 유명한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그냥 알버트 아인슈타인 죽다죠. 그죠? 그래서 그냥 서사 구조가 도입해서 여기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나오겠죠.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의사들이랑 심리학자들이 희망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겠죠. 희망했습니다. 어떤 것? 자세한이죠. 면밀한 조사로서 아인슈타인의 뇌를 조사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것? 통찰력, 어떤 지식을 얻고 싶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한 지식이냐면 뭐가 그렇게 그 사람을 영리하게 만들었는지 이걸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인슈타인은 뇌 조사에서 그 사람이 영리한 이유가 뭔지 알고 싶구나 라는 게 인트로입니다. 이제 뇌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러나가 나왔잖아요. 그럼 뭔가 뜻대로 안 된 겁니다. 굉장히 그죠? 뭔가 뜻대로 안 돼요. 물론 이게 주제일 경우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그러나 그 아인슈타인의 뇌에 관한 어떤 연구도 그러나가 나오니까 아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나올 거예요. 그죠? 밝혀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뇌에 관한 어떤 연구도 were able to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로 연결되는 거죠. 어떤 중요한 생태학적, 그죠? 생물학적, 바이올로지컬 차이를 갖다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뇌와 평균 사람의 뇌에서. 하나는 예외가 있었어. 어떻게 됐냐면 그의 뇌가 단지 1230g 들어갔어. 근데 훨씬 더 가벼웠어. 평균적인 뇌보다. 차이가 없어. 오히려 아인슈타인 뇌가 가벼웠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정보 끌어낼 거 별로 없잖아. 그냥 조사해봤더니 알아내기 힘들었다 이거 뇌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개가 계속 어떻게 가나 봐. 아인슈타인의 뇌는 거의 종교적인 아이콘이 됐다는 거야. 전개 2죠. 이 상황에서 차이가 없었어. 근데 어떻게 됐어? 아인슈타인의 뇌는 종교적인 아이콘이었단 말이야. 시큘러라는 단어가 밑에 있습니까? 밑에 세속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밑에 있네. 그지 이런 현세적인.
이런 세속적인 시대, 머리 좋으면 출세할 수 있잖아. 그런 세속적인 시대에 거의 종교적인 수준까지 되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아인슈타인을 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정도 정보 끌어내면 되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을 해야죠. 아인슈타인은 뇌를 조사했는데 얻어낸 게 없다. 근데 종교적인 수준까지 되었다. 그 다음 계속 봐봐. 심지어 생전 동안에도 아인슈타인의 뇌는 어떻게 검사되었다는 거야. 얻어진 게 있을까? 얻어진 게 없겠지. 그러니까 후에도 검사했겠지. 어떤 건 원시적인 뇌 검사. 그렇지. 그 당시에 원시적인 뇌 과학에서 검토되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렉트로드라는 단어가 안 나왔네. 이게 전극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몰랐다고 진짜 일렉트로드. 그러니까 이게 붙이는 거 있지. 동그라미 이렇게 붙이는 거. 몸에다 붙이고 머리에 붙이는 거. 전극이 부착되었다. 근데 이게 부착되었다죠. Were attached. 그의 머리에 부착됐습니다. 뇌파죠. 브레인. 그죠? 뇌파를 갖다가 기록하기 위해서. 뭐 하는 동안? 그가 상대성 이론이죠. relativity. 상대성. 그죠? The theory of relativity. 상대성 이론에 관해 생각하는 동안 전극이 부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는 실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생전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 놓고 여기에 이제 밑줄이 쳐 있잖아. 그죠? 이것은 오직 어디 서양의 그죠? 서구적인 문명 모델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었을 때 조사하고 살았을 때 조사하고 이건 오직 서구적인 문명에서만 어떻게 발생합니다. 뇌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 문장이 보충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서구적인 문명. 뭐라고 믿고 있냐? 천재성은 어디에? 자, 이 단어를 알았으면 되게 쉬웠죠. 장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드와이어. equipted라는 뜻이에요. 장착되어 있다는 거. 뇌 속에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뇌 속에 있다는 거죠. 천재는. 이거 몰라도 추론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뇌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들은 아인슈타인의 뇌를 들여다본 거예요. 뭐라기보다는 레더댄 이렇게 하라기보다는 레더댄은 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의 교육이나 천재성이 교육이나 환경이나 어떤 연구 습관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생물학적으로 그걸 본 거죠. 그래서 걔네들은 서구에서는 천재성이 생물학적 요인으로 머리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1번 사람에게 있어서의 천재성은 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근거한다. 그럼 될 수가 있는 거죠. 뇌 속에 있다는 거니까. 2번 천재는 표현되어진다. 일상의 인지 과정에서. 아니고. 3번 뇌의 연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윤리적인 걱정, 불안에서, 관심에서. 이것도 아니고. 4번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불가피하고 바람직하다. 이것도 아니고. 뇌는 가장 잘 기능한다. 그죠? 하나의 임무에 집중되었을 때 이것도 아니고. 답은 뭐 너무 쉽죠. 이렇게만 잡았어요. 뼈대가 뭐예요? 아인슈타인은 죽었다. 죽어서 연구했는데 차이가 없더라. 살아서 연구했는데도 별 그게 없었다. 그죠? 이것이 오직 서구적인 것에서만 아인슈타인 뇌를 연구한다. 왜? 이렇다고 믿었다. 뇌 속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20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20 몇 번? 24번 한번 가봅시다. 24번. 자, 이건 뭔지 봅시다. 24번 보시면요. 자, 상상해 봅시다. 뭘 상상하나 보세요. 도입에서, 인트로에서 생각해 보세요. A를 빌어서 생각하다 이런 거죠. 우리 think of A is B 우리 했잖아. A를 빌어서 regard A is B 이렇게 했잖아. 그치? 어디에서? essential phrase에서. 생각 여러분의 DNA를 지속적인 어떤 거? 지침서죠. 매뉴얼하고 소책자니까. 그치? 얘는 지침서. 뭐 여러 지시서 같은 거. 저기 뭐야? 지침서라고 하냐? 지시서라고 하냐? 소책자. 스탠드. 그죠? 사용설명서. 그렇지. 어떤 거? 저기 뭐야? 제품 있을 때 같이 있는 거. 제품 있을 때 같이 있는 거. 사용설명서. 지침서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에 대한 거?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 것인지. 아, DNA가 이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몸을 만들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서. 소책자.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일상의 사용 상태로 있다는 거죠. 뭐가? 여러분의 몸은요. 어떤 상태로 남아있어요? 사용 상태로 있다는 거죠. 매일 순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DNA가 뭐다? 몸의 지침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DNA와 바디. 뭔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뭔가 앞에서 이렇게 유도하고 있다. 계속 가봅시다. 세포와 효소입니다. 엔자임이란 건. 몰랐다고 치더라도 이거 몰라도 세포만 가면 되죠.
왜? 엔드로 돼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우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효소인데 책임지고 있는 효소예요. 전기에서 어떻게 가나 봅시다. 몸이 성장하고 리플레니시, 뭔가를 충전하고 리플레니시. 이거 모르면 어때? 몰라도 상관없지. 이건 알잖아. 성장하고 보수하고 수리하고 이건 알잖아. 그럼 재충전하면 필요 없는 거지. 리플레니시 보충하는 거. 성장하고 고치는, 몸이 고치는 것을 어떻게? 도와주는 것을 책임지는 그 세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세포는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단어 몰라도 끊임없이 참조한다. 끊임없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여기 인스트럭션이 여기 있잖아. 그럼 DNA에서 내려오는 지시서를 참조한다는 거죠. 몸의 유전이랑 관계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있죠. 매뉴얼 그 자체는 잘 변하진 않아요. 매뉴얼 그 자체는.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읽혀지는 방식, 그것이 읽혀지는 방식이 이게 주어져. 그것이 읽혀지는 방식이 어떻게 변한다. 이건 체인지를 받는 거죠. 그것이 읽혀지는 방식. 매뉴얼 자체는 안 변하는데 DNA가 그것이 읽혀지는 그것의 매뉴얼을 내린 것을 읽는 방식이 변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뉴트리언트, 영양분. 자, 전기에서 이게 전개죠. 그러면요. 매뉴얼은 DNA는 매뉴얼이야. 몸을 갖다가. 그죠? 그래서 몸은 끊임없이 세포와 흉으로 대비되는 몸은 끊임없이 그 지시서를 참조한다는 거야. 그런데 매뉴얼 자체는 안 바뀌는데 매뉴얼을 읽는 방식이 바뀌어. 영양분이나 미생물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합성 물질 같은 거죠. 신테틱 같은 거. 어떻게 들어오는?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대신은 필요한 뜻 알려주고 안 해주면 되죠. 표시해 준다는 거죠. 뭘 표시해 주냐? 어떤 것이 그죠? 어떤 일련의 우리 세포에 관한 지시가 따라야 되는지 그죠? set of 하면 어떤 일련의 지시를 우리의 세포가 따라야 되는지 이것을 갖다가 표시해 준다는 거죠. 얘네가 이 지시가 내려오는 거 우리 세포가 따라야 되는 그 여기 인스트럭션이 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지시를 갖다가 따르도록 심어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똑같은데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세포가 읽는 방식이 교란되는 거죠. 계속 한번 가봅시다. It's like 그것은 뭐와 같냐? 스티키 노트 그죠? On some page 스티키 노트는 뭐예요? 우리 끈적끈적한 포스트잇 같은 거. 그 스티키 노트죠. 그죠? 그것은 주석 이게 표시 노트를 메모를 놓는 것과 같아요. 어떤 페이지에. 그죠? 그 매뉴얼에 아까 전에 DNA가 내어준 또 매뉴얼이 나왔죠? 그 페이지에다가 노트를 이렇게 붙이는 것 같습니다. 뭐 하는 동안 다른 것들은 읽혀지지 않게 하는 동안 미부다의 목적어다 형용사죠. 이렇게 읽혀지지 않는 동안 뭔가 방향을 설정해 준다는 거죠. 아까 전에 뉴트리언트라든지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합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라서 여러분은요 그죠? 유전적 성향을 어떤 것과 같은 암이라든지 멘틀, 정신병 이런 것들 뭐 다 필요 없죠. 비만과 같은 그래서 비만과 같은 그런 것들을 향해서 비만 이런 것 같은 것을 가지고 지니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캔이란 나르가 지니다니까 유전적인 성향이라는 뜻인데 이 밑에 단어가 이 단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왔나요? 안 나왔네요. 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걸로 나왔죠. 유전적인 이런 것을 지니고 있어요. 그죠? 어떤 것과 같은 이런 것 같은 것을 지니고 있지만 바이노민즈는 이거는 never의 뜻입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죠. never. 그것은 결코 어떻게?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확실한 것이 아니냐면 그런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DNA의 그 부분이 표현되어지는 표현되어지는 것은 결코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요때 됐은 그죠? 요때 됐은 요 가주어고 요게 가주어고 저게 진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근데 몰라더라도 여러분의 DNA 그러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이 표현될지 그죠? 표현될까 하는 것은 결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유전적 소인을 가질 수는 있지만 nutrients, flag important areas 어떤 것? 영양분이죠. 영양분이 표시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영양분. 그죠? 어떤 시기에 영양분이 특정 시기에 그죠? 이 중요한 영역에다 플래그는 깃발을 꼽는 거니까 표시를 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on and off label 어떤 것? 켜짐과 꺼짐이 그죠? 음식으로부터 보통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통 얘기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하다, 그지? 근데 여기서 좀 보면 이게 결론이라고 한다면 DNA가 뭐다? 지침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뭘 따라간다? 이렇게 되는 건 그 DNA 지침서를 따라간다.
지침서는 안 바뀌는데 지침서는 읽는 방식이 바뀐다. 그걸 조정하는 게 뭐다? 영양분 같은 거다. 미생물 같은 거다. 그것들이 그 지침서를 갖다 조성한다. 그게 먹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당신이 유전적 수준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떻게 된다? 당신의 DNA가 표현될지 안 표현될지는 결코 확실한 것이 아니다. 뭐가? 이 먹는 것, 뉴트리언츠가 어떻게 중요한 영역을 표시해준다. 어떤 특정 시기에 그 지침서에서. 자, 그러면 1번 한번 가봅시다. 1번은 뭐겠습니까? What is it? Affects how DNA. DNA가 작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얘기한 뉴트리언츠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뉴트리언츠라든지 또 뭐가 있었죠? 아까 전에 마이크로브즈라든지 신테틱스인데 그 중에 뉴트리언츠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How to prevent genetic disease in advance. 유전적 질병을 미리 그죠? 막을 수 있는 방법? 이건 아니죠. 3번 음식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식이 중요한 요소까지 좋았어요. 근데 DNA를 고치는 것 아니죠. DNA는 절대 지금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그냥 지침서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비퍼스트가 어쩔 수 없이 뭐마하다잖아요. DNA 매뉴얼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죠. 다이어트, 그 다음 질병들입니다. 어떤 것? DNA 매뉴얼을 따르지 않는 것의 결과. 뭐 그거랑 질병하고 관계가 없죠.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게 어떻게 DNA가 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음식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뉴트리언트들이 표시하고 원해놓고 스위치를 킨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한글 자체가 좀 애매해요. 이거는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건지. 한글 자체가 전체적인 문맥이 없어서 애매한데 답 찾는 건 쉽잖아요. 이런 게 많아요. 네. 이런 게 고3 거 강의하다 보면 앞으로도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내가 해석해놓고도 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답은 이거잖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게 이해가 아니라 정보를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 1, 2, 3, 4, 5번 중에 이 선지를 찾을 수는 있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네. 그래서 이거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뭐 뒤에 내용도 막 생각해야 되고. 자,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29번 한번 봐봅시다. 30번에 틀렸나? 29번에 틀렸나? 29번에 틀렸네, 그지? 둘 다 29번에 틀렸어. 찬민이도 29번에 틀리고 승환이도 29번에 틀리고 둘 다 29번이고 사이좋게 틀렸어. 자, 29번 한번 가봅시다. 29번이 뭔지. 이거는 29번은 솔직히 해석 안 해도 돼요. 29번은 해석 안 하고 뭘로 하실 수 있어요? 문장 구조로 찾을 수는 있습니다. 문장 구조로. 근데 이제 그것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1번이 어디가 있죠? 1번 왜 안 보이냐? 1번이 우리가 여기 있네. 안 보이네. 일단 이거니까 여기 1번이 있으니까 해석하면서 그냥 봅시다. 웨어를 물어본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가야 돼요? 웨어를 물어본다? 레버토리가 실험실 같은 거잖아요. 연구실 같은 거잖아요. 랩실. 그러면 이게 실험실, 연구실이라고 한다면 저기 웨어가 장소 개념이니까 웨어도 될 수 있고 사물이니까 위치도 될 수 있잖아요. 둘 중에 뭔지 물어보는 거죠. 관계 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한 거죠. 그죠? 관계 부사는 뒤에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찾는 거죠. 그러면 참신한 관찰입니다. 이건 신기한 참신한이라는 뜻이죠. 소설이 아니라 여기서는 참신한 관찰이. 이거 구조만 봐도 나를 주어 동사 목적어 인투 붙은 전체 이거잖아요. A를 어디로 던져버리다.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맞는 거예요. 이게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나는 항상 나 자신의 마음을 일종의 실험실처럼 어떻게? 여기 왔다는 거. 또 나왔네 아까 전에. 아까 전에 think of A's, view A's 또 나왔잖아. regard A's 우리 했던 거 그지? 이번에 A's. 나 자신의 마음을 이건 일종의 kind of죠. 그죠? 실험실 같은 곳으로서 연구소로서 실험실 같은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신한 관찰이 나에게 호기심의 열병이죠. 호기심의 열병 속으로 나를 던져버리는 거. 즉 호기심 때문에 어떤 거? 관찰에서 호기심을 통해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요 원동력, 이 단어는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호기심이라는 것이 관찰을 통해서 호기심이 생기고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드라이빙 포스 원동력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 end가 있잖아요. 된 다음에 있잖아요. 그럼 요거 다음에 대등하게 연결되는 거죠. end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앞에 나온 동사가 이건 그렇게 해석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end 다음에 어디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그런 작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여기서 그것은 뭐겠습니까? 관찰을 해서 호기심의 열병이 생기고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가 뭐 했을 때 여기 노트인자 웬에서 내가 알아차렸을 때 내 에너지와
좋은 기질, 아주 굿 휴머하면 좋은 기질이죠. 이것이 드레이닝 어웨이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언제? 어둡고 겨울에 그 날 짧고 어두운 날 동안 나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야. 굿 휴머, 좋은 기질 같은 것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엔드 다음에 서치가 왔다면 얘랑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급등했습니다. 야. 서치하면 급등하다잖아. 그죠? 서치 때 내가 급등했을 때 다시 뭘 급등해요? 서치하면 이게 막 몰아쳐오는 거거든요. 서징했을 때 다시 어디에서 찬란한 봄의 빛 속에서, 그죠? 봄의 빛 속에서 나는 급등했을 때 좀 이상하잖아. 내가 서칭 솟구쳐 오르는 걸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로 연결돼야죠. 어떻게 연결돼야 되겠습니까? 일로 연결돼야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그래서 서칭이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의 에너지가 급등하는 거지. 그치? 에너지가 빠져나갔다가 그렇게 되버리는 게 좋죠. 겨울에 이런 날씨에 빠져나갔다가 그리고 그 에너지와 이런 좋은 나의 그 기질이 봄에 다시 급등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렸을 때, 그죠? 알아차렸었을 때, 그때 바로 내 젊은 시절에, 그죠? 그것이 내가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요, surge는 끌어오르다 막 이런 거거든요. 끌어오르다. 내가 끌어오르다. I surge 이렇게 안 쓰거든요. 내가 끌어오르다가 아니라 내 감정이 끌어오르는 거죠. 이걸로 했다가는 되게 어색한 거예요. I surge 때. 선생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처음에 알아차렸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끌어올랐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뭔가 어색한 거야. I surge. 감정이 끌어오르는 거지. 내가 끌어오르는 건 아니거든. 막 surge 하면 급등하는 거거든. 좀 어렵긴 했어요. 그래도 노티스로 가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서 오히려 또 가끔 놓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가 또 포인트예요. 예. 이 노티스가 지각동사예요. 그래서 노티스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거 ing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어법 문제도 가끔 나와요. 여기 2번 이게 2번이잖아. 차라리 이게 나올 수도 있었어요. 2번 알맞은 것은 여기 왜 ing 나왔냐 이거. 지각동사니까 노티스가 눈으로 보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가끔 나와요. 요즘에 유행이에요. 노티스랑 지각동사 같지 않은데 지각동사인 게 뭐냐면요. observe가 있어요. 관찰하다. 두 가지는요. 가끔 나와요. 지각동사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틀린 게 뭐가 있는지 봅시다. 3번은 왜 맞았는지 한번 봅시다. 3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요. 원을 물어보는 거는 정해져 있다니까 앞에 있는 게 이시냐 알겠죠? 정해진 거 아니면 대시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원은 또는 이거의 복수형 혹시 원자 아니냐 복수형이어서 원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 개 중에 이거 중에 보통은 이제 여기가 워즈니까 이거 원즈는 아니겠죠. 이게 워즈니까 이거 중에 하나죠. 이거는 지정된 것이고 요거 대스는 어떻게 됐을 때 뒤에서 뭔가 전치사 같은 걸로 해서 이런 것을 뭐 이렇게 꾸며줄 때 전치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스는 탈락이야. 그럼 나머지는 원이나 이시인데 한번 보라는 거죠. 해석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왜 자꾸 이렇게 이런 문제를 내냐면 다 아까 전에도 엔드 다음에 해석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수능은 그냥 순수 문법 문제가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네가 이게 뭘 가리키는지 알아? 뭐랑 연결되는지 알아? 그걸 물어봐요. 자꾸. 자, 나는 결코 그 전에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모국에서. Sun drench 하면 막 태양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축복처럼 태양이 막 흠뻑 젖으니까 drench 하면. 어쨌든 이걸 몰라도 내 자신의 태양이 있는 그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극적인 대조입니다. 뭐와 뭐 사이의 극적인 대조예요? 나의 계절적 반응이죠. 어디에서의 계절적 반응입니까? 이 오래된 나라. 아마 이 오래된 나라는 어디겠어요? 그나마나 여기겠죠. 영국. 이거 아니면 유럽에 있는 나라. 미국은 아닐 테고. 이 오래된 나라에서, 그죠? 이 오래된 나라와 어떤 것? 그 오래된 나라는 이게 아마 사우스 아프리카인가? 어쨌든 요거 둘 중에 하나는 좀 애매하긴 하다. 이거는 나라와 또 이 새로운 나라 이게 막연한 거잖아. 그게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죠. 컨트리를 받는 거니까. 특정 지정한 걸 받는 게 아니잖아. 이 오래된 나라와 그 새로운 나라 사이에 이 나의 계절적 사이에 이 극적인 반응은
남아프리카 공항이 오래됐는지 영국이 오래됐는지 잘 모르겠다. What's the primary?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나의 계절적인 정서장애입니다. 이 단어 좀 알아두세요. 정서적인이라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장애의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자, 요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Be aware that 무엇을 인식하다죠. 목적어예요. 말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죠. 대시냐 와시냐 맨날 물어보는 거죠. 목적어로서 what도 나올 수 있고 that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뒤에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니까 불완전하죠. 얘는 완전하죠. 그죠? 보겠습니다. mediation. 점차로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 깨닫게 되었냐? 명상이, mediation을 알아야죠. 명상이 도와주더라. 내가 alter한다는 뜻은 바꾸다는 뜻이죠. 나의 일상의 의식입니다. 나의 일상의 의식을 바꾸는 걸 도와준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아, 명상이 도움이 된다. 그럼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목적어고, 헬프가 중사역 동사니까 목적어는 이것까지 다 나왔잖아요.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이게 나올 수가 없죠. 마지막, 이거 또 나온 거예요. 엔드 다음에 대등하게 연결되는 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자, 봅시다. 다시 한번, 그죠? 즉 다시 말해서 탐험가처럼. 어떤 탐험가예요? 스텀블이 걸려 넘어지다는 뜻이거든요. 쿠가 걸려 넘어지는 거. 스텀블 어원하면요, 이 뜻은 좀 알아셔야 돼요. 우연히 마주치다 이런 뜻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거. 이게 뭐야 이게? 아시겠죠? 마치 엔카운터랑 비슷한 거예요. 엔카운터 있죠? 우연히 마주치다. 이거 있죠, 이거. 엔카운터 우연히 마주치다. 어떤 것? 경이로움과 자연의 경이로움과 우연히 마주친 탐험가처럼. 나는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포제스가 소유하다는 뜻이잖아. 내가 소유된 거니까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뭐에 사로잡혔어요? 찾고 내가 뭔가 발견하는 것에, 그죠? 사로잡혔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이제 호기심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발견하는 것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또 공유하는 것에 사로잡혔습니다. 얘랑 연결되는 거죠. 보통 이게 두 가지 한 번에 이렇게 대등하게 연결되는 거 두 번 안 되는데, 나의 관찰을 공유하는 것에 사로잡혔습니다. 몰두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호기심이 생겨서 이렇구나 하면서 알아차렸어.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번은 된 것 같고, 뒷부분에 설명할 게 많은데 뒷부분은 다음 주 화요일날 한 번만 더 가져오세요. 한 번만 더 가져봅시다. 자, 그러면 적어갑시다. 몇 번 가시냐면 여기다만 4회차죠? 4회차 16번부터 구문 분석 한번 쭉 가고 보겠습니다. 봅시다. 타이트 데드라인즈가 나와 있죠? 여기네, 딱 맞네. 필드가 합시다. 자, 궁금한 거 몇 번이 어렵습니까? 16번부터 20번 사이에. 18번, 17번. 네, 17번 한번 가봅시다. 17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17번. 자, 이거죠? 그 다음에 노란색이 vanish 하면 사라지다죠, 이거는요. disappear 뜻입니다. 사라지다, 죽다 이런 거죠. 노란색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되는 거죠. 노란색이 사라지고 하나씩 다른 색깔들이 사라집니다. disappear 있네요. 그죠? 뭐 할 때까지 사라지냐? 요럴 때까지. 그죠? 100 feet 여기에서부터, 그죠? from about 대략 100피트로부터, 그죠? 100피트, 대략 100피트 정도로부터
인디고와 바이올렛이 남 이거 100비트로부터 이걸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어디까지?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략 100비트 정도부터는 100비트로부터는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오직 인디고 남색과 그 다음에 보라색만이 이게 주어고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겠죠. 언틸이 접속사입니다. 이렇게. 이걸 묶어준 센스가 있으면 해결이 되죠. 얘는 센스가 없어도 요거는 맞출 수 있죠. 여기 수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수동이란 건 3형식부터 수동이 있다고 그랬잖아. 리메인은 자동사예요. 자동사. 1형식, 2형식 자동사. 리메인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서 뭐뭐한 상태로 남아있다든지 또는 어떠한 어디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이 수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그냥 리메인 남을 때까지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오직 인디고와 이색만이 남을 때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됐어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요. 자, 뭐 하는 한? 네. 이런 뜻이죠. yes는 추임새죠. 네.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죠. 요렇게 하는 한. 자, 뭐 하는 한? the rate, 비율이죠. 증가율입니다. 여기까지가 증가율이 as long as 다음에 주어동사 나와야죠. 어떻게 되는 한? in entropy에서, 엔트로피는 총 에너지 양을 설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 부분에 만약에 Earth, on Earth, 지구상의 엔트로피라고 하면 지구상의 총 에너지 양. 이 엔트로피에서의 증가율이 총 에너지량에서의 증가율이 그죠? 총 증가율이 뭐 한다면 뭐 덕분에 화석연료가 그죠? 화석연료 덕분에 이렇게 가야겠죠. 그럼 여기서는요 요게 총 증가율 이걸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화석연료들이 이게 여기가 지금 이즈를 해결할 방법이 없죠. 이렇게 되면 비코즈를 한다면 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주어로 보고 비코즈 다음에 주어 동사 보면 돼. 여기 근데 여기 복수잖아. 복수면 이즈가 아니라 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요걸 갖다 비코즈를 비코즈 오브 같은 걸로 바꾸는 거죠. 요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죠. 화석연료 때문에. 그죠? 화석연료 때문에 엔트로피에서의 총 증가율이 is less, 뭐뭐보다 이거 이하인 거죠. 감소율보다 적은 한 엔트로피에서. 그죠? 어디에서 나오는 그죠? 엔트로피에서의 감소율이냐면요. 태양 복사죠. 태양 복사로부터 나오는 엔트로피에서의 감소율보다 적은 한.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지구에 들어오는 엔트로피의 증가율, 엔트로피 총 열량의 증가율이 화석연료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더워지겠죠. 엔트로피가 열량이 많아지겠죠. 근데 태양 복사로부터 나오는 유래하는 엔트로피의 감소율보다 적은 한 태양에서 오는 복사율이 있겠죠. 이게 뭐 감소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보다 적은 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수 엔트로피는 그 지구상의 순수 엔트로피는 증가하진 않을 겁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여기가 에너지 이것만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구가 있는데 지구의 총 엔트로피가 100이라고 치자. 근데 여기에다가 좀 이건 이해죠 이제. 이건 이해죠. 석유 같은 걸 막 뗐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엔트로피가 어떻게 이렇게 되면 플러스 20을 갖다 추가해야 돼. 뭐 때문에? 화석연료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화석연료 때문으로 인한 엔트로피에서의 증가율이 어떤가? 태양 복사로부터 오는 엔트로피에서의 감소율보다 적지 않는 한. 그죠? 적지 않는 한. 적은 한 이런 뜻이죠. 적은 한. 적은 한. 어떻게? 적은 한. 총 엔트로피는 증가하지 않겠죠. 이게 적지 않은 한이 아니죠. 내가 왜 자꾸 적지 않은 한이라고 하죠? 적은 한. 요건 20이고 증가해가 20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태양에서 오는 게 마이너스 30이야. 또는 마이너스 30이야. 그러면 적은 한이죠. 이게 적죠. 그럼 어떻게 증가하지 않겠죠. 총 엔트로피는. 태양 복사에서 마이너스 30이고 화석연료에서 20이면 빼면 마이너스 10이니까 90으로 오히려 줄겠죠. 증가하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지만 일단 여기를 내가 지금 is not less로 해석했어요. 자꾸. 그게 아니라 낫이 없잖아요. 적은 한 당연하겠지. 증가율보다 감소율이 더 크면 증가하지 않겠죠. 됐어요. 또 21번부터 30번까지 22랑 22랑 26이요. 22랑 26 22 먼저 봅시다.
20인 20인 됐잖아, 그치? 우리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을 때 all 이거는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해내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2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26번. 자, 26번 한번 봅시다. 그는 항상 carried, 가지고 다녔어요. 뭘 가지고 다녔냐면 리들박스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얘가 주어예요. 얘가 동사입니다. 얘가 목적어입니다. 작은 상자. 이거죠? In his pocket. 그의 주머니에 그죠? 리들박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번에 선행사는 담고 있는 주머니가 아니라 담고 있는 상자일 거예요. 뭘 담고 있습니까? A few vitamin. 몇 개의 바이타민 태블릿. 바이타민 정이죠? 알약이죠? 알약을 담고 있는 그죠? 그런 박스를 가지고 다녔고 앤드를 중심으로. 그리고 뭐 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죠? 어떤 것? 뭐 하려고 다가왔어요? 그의 도움을 청하려고 그죠?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를 보러 왔을 때 이런 뜻이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를 보러 왔을 때 그는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죠. 그는 이렇게 하곤 했습니다. 유스트니까 과거에서 규칙적인 거죠. 그의 손을 어디에 넣었어요? 그의 손을 파킷에 놓곤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스트는 조동사처럼 쓰이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동사고 이게 목적어죠. 그의 손을 파킷에 넣습니다. 파킷에 넣어서 아직 안 끝났네? 그의 손을 파킷에 넣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 꺼냈습니다. 꺼내고 그리고 뭐 하곤 했습니까? 말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He used to put, take out, say 이렇게 말하곤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목적 수식어.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and 다음에 이거는 부사절이니까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간 거고 다시 주어, 동사, 목적 수식어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것들은 매우 특별한 타블렛입니다. 그죠? 매우 특별한 타블렛이고 그리고 비용이 각각 1달러가 나갑니다. 이거 비용이 얼마 나가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보세요. 여기서 다시 또 새로운 문장이죠. 이것은 그죠? 매우 특별한 타블렛입니다. 앤드를 중심으로. 그리고 비용이 각각 1달러가 나갑니다. 이렇게 비용이 각각 그죠? 1루블 정도가 나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파운드죠. 그것은요 동등했습니다. 틀렸죠 이게. 왜 동등했어요?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데 여기에 나오려면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돼야죠. 그것은 동등했습니다. 이렇게 돼야겠죠. 어떤 것? 이 정도 30파운드 이상과 오늘날 돈에 그죠? 오늘날 돈에 그죠? 30파운드 이상과 동일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앤드를 넣든지 이걸 합쳐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관계되면서 계속적 연구 위치로 바꿔야죠. 위치는 그죠? 이 정도 해당 앞부분이죠. 비용이 1파운드 각각 1파운드에 해당하는 그 일부죠. 그죠? 이것들은 1파운드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장의 일부를 받고 있는 거죠. 동등 아니죠? 30파운드 이상과 같았습니다. 가치가.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만 팔았습니다. 하나 또는 두 개만 한 번에. 그죠? 그러면 이제 플라시보 효과를 노린 거죠. 플라시보 효과. 나중에 뒤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나머지 분은 괜찮아요? 30번 30번 한번 가봅시다. 30번은 뭔지 30번 봅시다. 네,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어떤 사람들이 있나 봅시다. 자, 이렇게 가야겠다. 그렇죠? 리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리드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 리더겠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리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be able to가 일종의 저거죠? can처럼 조동사처럼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그죠? 따르는 사람, 추종자들이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르죠. 얘는 리더고 이건 추종자죠. 팔로워죠. 따르는 사람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뭐를 신뢰해요? 네디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네디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죠. 앞에서 리드하는 리더들, 지도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종자들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게 대디아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뭘 신뢰하냐? 결정이 어떤 결정이냐?
내려진 결정이 위에서 내려된 결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다? 이게 동사가 되는 게 틀렸네요. 결정이 복수니까 뭐가 돼야 돼요? have가 돼야겠네 이렇게. 그죠? have the best. 가장 최대의 이익이 된다. 어디에서? 그룹에, 그 집단에. 그 집단의 아주 핵심. 그 집단의 핵심에 가장 좋은 이익을 갖다가 그 결정이 가지고 있다. 가장 좋은 이익을 준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린 결정은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이익을 주는 거야. 라고 그 결정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장구조 이해하셨어요? 그 결정이 최대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더라. 가져다 준다. 어디에? 바로 그 사람들. 그러네. 어디 어색한 데 있어? 된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독해 한번 가봅시다. 독해는 이제 8회 구해하면 되나요? 8회 풀어. 어? 8회만 풀어. 8회 풀어왔어요? 근데 9회는 못 풀어왔어요? 9회는 없는 독해. 8회 7, 8회죠. 7회는 했나? 지난 시간에 했었나? 네, 8회 합시다. 8회 몇 번 하면 될까요? 이거죠? 8번 9번 쓰셨는데. 네? 8번 9번 쓰셨는데. 8번 9번? 8번인데 했는데 9번이 좀 9번이 좀 안 돼요?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9번 한번 위주로 해봅시다. 9번 한번 가봅시다. 잠깐만요. 여기 없으면 그냥 만들기 뭐 해야겠는데? 일단 눈을 보고 합시다. 만들려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눈을 보고 한번 해봅시다. 9번. 자, 봅시다. 9번.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박스부터 해석하지 말고 박스 해석하려면 그냥 어떤 게 있나 봅시다. 이거 어떻게 문제 푼다고 그랬어요? 이건 이렇게 가리고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건 이제 이 글의 흐름 문제죠. 문장 삽입 문제는 이게 어디 있냐는 거죠. 지시대명사.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search, they 뭐 이런 지시대명사가 어디 있냐. 두 번째 접속부사 however라든지 접속사죠. 접속사나 연결사라고 그러죠. 접속부사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이 연결하는 핵심 라인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푼다? 요런 게 나오는지 보면서 어떻게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론이고 총론이고요. 글의 흐름 문제 푸는 거. 이제 40 어떤 거? 문장 삽입 위치 파악 문제는 그죠? 문장 삽입 위치 파악 문제는 어떻게 푼다? 여기 갖다가 이런 걸 유의하면서 이 보기 지문은 가볍게 넘어가라. 왜? 보기 지문이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이 밑에서 여기에서 첫 번째 여기 웬만하면 여기 안 들어갈 테니까 1번까지 안 들어가고 보기 지문 가볍게 있고 보기 지문에 이게 있는지 봐라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유형은 보기 지문에 이게 있는 거야. 너무 쉬운 문제죠. 이렇게 되면 얘네들 접속사까지도 이렇게 있으면 쉬운 거죠. 보기 지문에 있으면. 그래서 2번 앞에까지 읽은 다음에 1번이 답이 잘 안 되니까 좀 긴장하면서 여기 넣을 수 있는지 봐라. 받아주는 게 있는지. 이거 갖다가. 알겠죠? 3, 4, 5 했을 때. 그죠? 여기 없는 거야. 첫 번째 유형. 요 디스텐, 이런 1번 디스 같은 것이 보기 지문에 없는 유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두 번째는 보기 지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보기 지문이 어디 들어가요? 보기 지문이 3번에 들어가야 됩니다.
보기 지문이 3번에 들어가면 여기서 처음으로 boy 어떤 소년이 하나 나왔거든. 이건 없지만 그래서 he를 이렇게 받아주는 거. 그 다음 바로 문장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큰 유형이. 세 번째 유형은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는 3점짜리 중에 어려운 거라고 했죠. 한번 가봅시다. 자, 보기 지문엔 however가 나왔네요. 그러나가 나왔네요. 접속사는 나왔죠. 그러나 prescription 어떤 처방이 있습니다. 그죠? 이미 이용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이용 가능한 그런 처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공합니다. 뭘 제공해요? 이러한 모든 이익을 갖다가 모든 이익과 또는 그 이상의 것을 갖다가 그죠?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게 these가 나와 있죠. 두 개 다 나왔네. 쉬운 문제네. however에 동그라미 쳐야 되고 these, benefit에 동그라미 쳐야 되고 benefit 나올 때까지 달리는 거죠. 그렇죠? 자, 한번 가봅시다. 이미징 상상해 보세요. 어떤 것? 집어드는 것. 일간 신문을 집어들고 첫 번째 페이지 헤드라인을 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Miraculous new health pill discovered. 기적의 그죠? 새로운 알약 등장. 이런 게 되는 거죠. 이 기적의 알약은 당신을 좀 더 젊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고요. 당신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가 심각한 질병을 얻을 수 있는. 1번은 웬만하면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익이 나오긴 나왔네. 그죠? 다 이익이네. 그죠? these benefit이 별로 효과를 못 보네 이것이. 자, 그러나 그죠? 1번 웬만하면 아니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방금 말한 이러한 모든 것 이익은요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걸로 인해서 거의 어떤 부작용 없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이드 이펙트 하면은요 부작용 없이 얻어질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용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이용 가능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모든 이익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여기 이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봅시다. 당신은 아마도 서둘러서 누구에게 갑니까? 주치, 피지션, 의사에게 갈 겁니다. 그죠? 뭐 하기 위해서? 프레스크립션. 처방을 얻기 위해서. 처방도 나왔다. 그죠? 이 주목할 만한 새로운 메디케이션이 나왔죠. 의약이죠. 약의 공급을 위한 처방을 받아 약에 사니까 처방을 받기 위해서 의사에게 달려갈 거라는 겁니다. 여기는 못 들어가겠죠. 아직 디스가 있잖아. 디스 리마커블 뉴 메디케이션이 바로 위에 있는 그 알약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그러나 하면 깨져버리잖아 이것이. 자, 여기 3번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there is prescription 이미 이용 가능한 처방이 있습니다. 어디에? 모든 사람에게. 그 약 말고. 계속 가보자. 물론 여기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알약 디스필이 또 나오잖아. 박스에 디스필이 없잖아. 지금 박스가 들어간 다음에 이걸 또 디스필하면 안 되잖아. 이 알약은 그죠? 이 알약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뭐일지라도 현대의학의 연구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디스파이트가 몸에도 불구하고니까 현대 의학 연구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알약은 아직 없다는 거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죠?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알약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죠. 그러나 처방이 있어요? 처방이 있습니다. 뭔가 이용 가능한 처방이. 그 다음 여기 들어가야 되나 보자. 그죠? 이 처방이 뭐냐? 그것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갑자기 4번에 안 들어가면 갑자기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 계속 디스필 받아주고 있잖아. 그치? 그거 어렵지 않잖아. 왜 쉴 수 있을까? 이거는 힌트가 되게 많은데. 그죠? 힌트가 무지무지 많죠. 푸는 방법은 뭐로 그냥 해석하려고 하나 보다. 해석 이렇게 하면 그냥 금세 풀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어려웠죠. 조금 어려운 게 그 박스에 these benefit 있잖아. 이러한 이점을 모두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점이 이미 이점이 있잖아. 이 알약은 당신을 젊게 보이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이점이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이 알약에 집중하고 있네. 계속 그 알약에. 그래서 알약 끝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직 발명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미 처방이 있을 때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걸 받아주는 게 알약에서 규칙적인 활동입니다. 신체 활동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또 다른 거 없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하나씩 보고 봅시다. 네. 유형별 문제 푸는 거 도움이 돼요. 어떤 거? 유형별 문제. 약한 거를 집중적으로 푸는 건 도움이 좀 되지. 뭐가 더 풀고 싶은 게 있어 문제를? 제가 모의고사 봤을 때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거를 자신있게 확신을 하지가 않아요.
아, 거의 모든 걸 확신을 하지 못하고 푼다고? 그러니까 답을 골랐는데 맞는지 아니지. 아, 맞는지 확신이 자신이 안 된다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골라가지고. 그거는 뭐냐면 아직 선생님이랑 이렇게 해봐야 돼. 이거를 지금 모의고사 어쨌든 지금 계속 풀고 있잖아. 그리고 종합 모의고사를 만약에 원한다면 난 2주에 한 번 볼 건데 원한다면 나한테 하나 더 받아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거를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원하면 받아가면 내가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이 모의고사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가 계속 시간을 제한해서 자꾸 풀다 보면 감이 와. 모의고사를 많이 안 풀어서 그래 지금. 이 유형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생각보다. 그 유형별 문제를 모아놓은 거 풀어도 돼요. 아, 그걸 풀 거라고? 풀어도 돼요. 괜찮지? 유형별 문제. 단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 있을까? 시간 제한. 철저히 지켜야 돼. 한 문제 이렇게 하면 안 돼. 유형별 문제를 푸는데 자, 한 문제 다음 거 풀자. 그래갖고 3분 동안 푸는 거야. 그거 하나 가지고 어렵네.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3분 동안 풀어. 안 늘어. 빨리 안 늘어. 늘긴 늘었는데 안 늘어. 어떻게 풀어야 된다? 한 문제 단위로 하면 좀 뭐하니까 오늘 내가 5문제 풀어야겠다면 5문제면 몇 초? 100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에 100초. 500초요. 500초면 60으로 나누면 6 얼마야? 6, 8은 48. 8분 20초지. 8분 20초 딱 초시계로 핸드폰을 잰 다음에 5문제 시작! 해서 쭉 푸는 거야. 근데 띠 거리려고 하는데 지금 3번까지 못 풀었어. 4번, 5번 어떻게 버리면 안 돼. 4번, 5번 찍어야 돼. 찍기라도 해야 돼. 거기서 최대한 맞춰서. 안 그러면 3번까지 풀고 나머지를 안 풀어서 시간 지났다 해버리면 3번까지를 2분 넘게 푼 거잖아. 하나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면서 지금 하는 것처럼 선생님 요령을 자꾸 가르쳐 주잖아. 자꾸 적응해 보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요령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해석은 기본적으로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기본적으로 하면서 정보를 얻으면서 정보 취합하면서 요걸 통해서 요걸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 문제를 풀이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 풀이에 뭘 적용하는 거야? 요거 해석력을 바탕으로 스킬을 넣는 거야. 스킬을. 그래서 요거를 빠른 시간 안에 풀어보는 거지. 스킬을 넣어서. 명확해. 수능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근데 상민이 지금 아직 수능 걱정할 건 아니잖아. 시간 여유는 있어. 그리고 지금 실적 정도면 충분히 1등급 수능 나오는데 1등급 그렇게 어려움 없을 거야. 지금 고3이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딴 거 하면서.